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간호학 2 1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저작권 관련 사전 안내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의 모든 영상, 사진, 텍스트의 촬영, 캡처 및 공유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해당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복제 및 배포와 같은 저작권 침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뇨에 대해서, 배설에서 배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배뇨와 배변은 좀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뭐 요실금이라든지 뭐 도뇨에는 뭐 단순 도뇨, 유치 도뇨가 있고, 방광세척이라든지 그리고 뭐 요로감염이나 요실금, 요정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뇨 기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또 배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도뇨 종류와 적응증 그리고 배뇨 장애와 관련된 간호 진단 그리고 간호 수행 중재 평가까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뇨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이 배뇨를 통해서 이제 노폐물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바이탈 사인부터 있고 그리고 뭐 아이오 체크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다 중요하지만 이 배뇨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배뇨와 관련돼서 먼저 알아보면 배뇨의 해부생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배뇨를 관장하는 이 배뇨와 관련된 우리 몸은 신장, 콩팥 있죠? 콩팥과 그리고 뭐 요관도 있고요. 방광도 있고 요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키드니, 신장부터 한번 볼게요. 이 신장은 두 개가 있다 그죠? 좌우로 두 개가 있는데 12번째 흉추하고 세 번째 요추 사이에 보통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보면은 옆구리, 그죠? 옆구리 뒤쪽으로 해서 이제 손을 짚으면 거기에 양쪽으로 신장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신장이 왼쪽보다 약간 더 낮은 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우리 간이라는 장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장기가 굉장히 커서 왼쪽은 스플린, 비장 밑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간 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조금 더 낮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에서는 노폐물을 제거를 해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변으로 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또 노폐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약물 같은 걸 먹었을 때 혹은 또 섭취한 음식물의 화학 첨가물 이러한 것들을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수분 전해질 균형을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레닌이나 뭐 적혈구, 조혈인자 이런 것들을 분비를 해서 혈압을 조절을 한다든지 그리고 적혈구 생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장을 구성하고 있는 신원, 네프론, 그죠? 이것은 이제 신장의 양쪽에 보면 한 100만 개 정도 그 정도의 신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신원은 사구체, 그리고 보호만 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부생리학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이 해부생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레터, 요관이 있어요. 이 요관은 이제 길이가 25에서 30cm 정도, 직경은 굉장히 작습니다. 한 1cm 조금 넘는 1.25cm의 뭐 좁고 긴 두 개의 관으로 양쪽 신장과 방광을 이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한쪽 키드니에서 한쪽 유레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레타가 양쪽에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 키드니에서 나오는 유레타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방광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서 이제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방광의 근육이 신장하면서 이제 요관을 압박을 하고, 그래서 소변이 요관 쪽으로 역류가 되지 않도록 그런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광을 볼게요. 방광은 우리 소변을 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500cc 정도 소변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이기 때문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성인들은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 소변을 배설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방광에 한 200에서 300cc 정도 소변이 차게 되면은 우리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광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방광 근육 자체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교감신경계가 흥분을 하게 되면은 방광근이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요도관략근이 수축을 해서 방광에 소변이 차 있도록 보유하도록 하게 되고, 반대로 부교감신경계가 흥분을 하면은 방광근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교감신경계가 흥분을 하면은 내가 긴장을 한 상태라서 근육이 다 수축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방광근은 이제 반대로 교감신경계가 흥분하면은 방광근이 이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불안한 상태에서 소변은 마려운데, 그죠? 소변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 반대로 부교감신경계 흥분했을 때는 방광근이 수축을 하면서, 그래서 내요도관략근도 이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의적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외요도관략근을 이완을 해서 소변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배뇨를 담당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유레타를 보겠습니다. 유레타, 요도. 죄송합니다. 유레스라죠. 유레스라. 요도를 볼게요. 남성이 보통 조금 깁니다. 여성보다는 요도가 더 길고요. 남성은 13에서 16cm 정도, 그리고 여성은 3에서 6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요도 길이가 더 짧고, 그래서 요도 감염이 더 잘 발생합니다. 특히나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아동, 소아의 경우에는 더 짧죠. 그죠? 더 짧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 영아나 아동에서 보면은 그 여아의 경우에 요로 감염이 더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도 더 자주 입원하게 되고, 그래서 이 요도는 이제 남성과 여성의 길이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내요도 관략근은 우리가 불수의적으로 움직인다 했다. 그죠? 그 방광이 이완하면 수축을 하고, 방광이 수축하면 이완하고, 하지만 외요도 관략근, 이 횡문근은 이제 수의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도에 위치를 해서 우리가 수의적으로 소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배뇨를 조금 보면은, 이 배뇨 중추는 대뇌와 척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뇌와 척수에 있는 배뇨 중추에 의해서 이제 배뇨가 일어나게 되고, 보통 이제 방광이 소변이 차게 되면 아동 같은 경우는 한 100에서 120cc, 200cc 정도, 그리고 성인은 한 300cc 정도 소변이 차게 되면은 방광벽의 근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번하고 4번 청골 정도, 거기 사이에 있는 배뇨반사 중추로 자극이 전달돼서 부교감신경을 흥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광의 배뇨근이 수축을 하고, 그죠? 그리고 방광 말단부에 위치한 내요도 관략은 이완이 되고, 그래서 소변을 요도로 보내게 됩니다. 계속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광이 수축하면 신경 자극이 척수를 따라서 중뇌하고 대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일을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뇌 피질에서 요일을 인식을 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주변 상황을 판단을 합니다. 주변 상황. 내가 소변을 볼 수 있는 상황인지, 화장실이 있는지, 화장실이 없는지. 그래서 그런 주변 상황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배뇨를 할 거다. 배뇨를 하고자 하면은 외요도 관략근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완을 해서
이제 복부와 회음부 근육들을 의식적으로 또 수축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에 힘 준다는 이야기예요. 배에 힘을 주게 돼서 이제 배뇨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배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발달 단계도 있고, 시기도 있고, 심리적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먼저 발달 단계를 따라서 보면은,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 전후로 이제 이 방광 조절 능력이 발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제 소변을 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소변 훈련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5살 이후에 완전히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성인들은, 청소년기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이제 노년기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기능이 감퇴를 하게 됩니다. 노년기 때는. 그래서 특히나 노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능과 뭐 이런 것들이 사고체의 또 기능이 떨어지고 감소가 되고, 그래서 이 기능이 쇠퇴를 하게 되어서 이제 밤에 소변을 좀 자주 보는 야뇨증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요정체나 잔뇨 이런 것들 때문에도 노인들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감염의 위험성도 더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로 감염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발생하고, 그리고 이 요로 감염 자체가 몸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요실금 같은 이러한 것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략근도 약해지고 신경 조절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요실금 같은 게 발생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식이와 수분 섭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인이 많은 음식들 있죠. 커피도 있고 콜라도 있고, 그죠? 카페인이 첨가된 음료나 특히 알코올 같은 것들은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아메리카노 마시고 나면은 화장실에 가고 싶잖아요, 그죠? 또 술 드시는 분들, 술자리에서 술 먹다 보면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이 카페인과 알코올은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변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 뭐 수분이 많이 함유된 야채나 과일 같은 것들, 뭐 수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소변 생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너무 짠 음식, 염분이 높은 음식은 이제 몸에서 염분하고 수분 재흡수를 계속시키기 때문에 몸이 팅팅 붓잖아요. 자기 전에 우리 라면 먹고 자면은 라면이 나트륨 그 염분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라면 먹고 잤어. 그러면은 얼굴이 붓는 거예요. 몸에서 수분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액이 정체가 되고, 그죠?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생활 양식도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뭐 개인적인 양식이라든지 가족적이라든지 사회문화적 이런 변수에 따라서 배뇨 습관이 각각 다릅니다.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동 같은 경우 학교나 뭐 어디 밖에 나가면 집이 아닌 곳이면은 화장실을 잘 사용을 못해서 밖에서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요인, 뭐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것들, 수분 양상에 이제 뭐 양상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스트레스와 불안 자체가 이제 회음부 근육 수축하고 외요도 관략근의 이완 능력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소변을 아예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불안하다고 해서 화장실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소변 양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러한 능력에는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빈뇨라든지, 그죠? 불안하면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혹은 뭐 요정체 같은 것들,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 그죠? 그래서 요정체 이러한 것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활동과 근긴장도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 침상 안정을 취하고 있는 대상자들, 그런 대상자들은 이제 방광과 관략근의 긴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정체라든지 빈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특히나 임신이라든지 갱년기 또 뭐 외상을 입은 대상자나 유치도뇨관을 장기간 유치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배뇨 조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병들도 있어요. 질병들도 뭐 기동성이라든지 신경계, 혈관계, 비뇨기계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뭐 파킨슨이라든지 척수 손상이라든지 우려혈성 심부전, 뭐 만성 질환 같은 이러한 질병을 가진 대상자들도 충분히 이제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뭐 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방광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배뇨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약물 때문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일부 향균제, 항생제 이런 것들은 부작용으로 신독성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뇨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뇨제는 소변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뭐 콜린성 약물 이런 것들도 배뇨근을 수축을 시켜서 소변 배출을 돕게 됩니다. 뭐 우리가 요즘에 다이어트 약물 이런 것들 뭐 항정신성 의약품도 들어가지만은 이뇨제 이런 것들도 포함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소변을 좀 많이 보게 해서 몸 안에 수분을 빼버려서 이제 체중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어트 약 이런 거 처방받아서 드실 때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통제나 진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반사를 좀 둔하게 합니다. 그래서 배뇨에 지장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약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그냥 표 22-1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은 뭐 도파민계, 와파리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단 검사들이 있습니다. 진단 검사. 예. 방광경 검사를 한 뒤에 요도를 통해서 이 방광경을 삽입을 하기 때문에 혈뇨죠. 요도가 손상을 받아서 혈뇨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요도 손상과 방광 경련 때문에 통증하고 배뇨곤란 이런 것들을 또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제가 들어가는 검사들, 정맥내로 조영제가 들어가는 그런 검사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합병증으로 뭐 과민 반응이라든지 급성심부전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빼놓을 수가 없죠.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은 몸 안에서 전체적으로 순환 체액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순환 체액량이 증가가 되면 요 배설량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서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체액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또 수술에 쓰는 마취제, 진통제 이런 것들은 사구체 여과율을 느리게 해서 소변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영향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뇨장애를 좀 볼게요. 배뇨장애. 요생성장애하고 그 다음에 요배설장애가 있는데 요생성장애와 관련된 거는 뭐 다뇨나 핍뇨, 무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생성장애와 관련된 거는 뭐 빈뇨, 야뇨, 긴박뇨, 배뇨곤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생성장애에서 다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루에 1.5리터 정도 소변을 배출을 하게 되면은 그보다 더 많은 양 하루 배뇨량이 뭐 2.5리터, 2500cc 이상이면은 우리가 다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핍뇨. 보통 우리가 정상 성인 같은 경우는 뭐 체중당 뭐 나오는 소변량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간당 50cc, 60cc 이상 보면은 정상이라고 봐요. 근데 시간당 소변량이 30cc 이하다. 혹은 24시간 동안 배뇨하는 양이 한 100에서 400cc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핍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배뇨량이 100cc 이하, 그러니까 핍뇨보다 안 된다. 110cc 이하인 경우를 우리가 무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요 배설장애를 볼게요. 빈뇨. 빈뇨는 소변 보는 빈도가 높은 거예요. 하루에 뭐 4번, 6번 이상 잦은 간격으로 배뇨를 하는 상태를 빈뇨라고 합니다. 야뇨는 말 그대로 밤에 소변을 2번 이상 배뇨하는 상태. 보통 자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 오면은 자는 동안에 화장실은 거의 안 간다, 그죠? 근데 밤에 2번 이상 배뇨를 하는
배뇨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보통 야뇨 같은 경우는 요로감염이라든지 급성방광염이나 당뇨, 그리고 뭐 항이뇨 호르몬 결핍, 뭐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박뇨라는 게 있어요. 긴박뇨. 이거는 급하게 순식간에 급하게 강한 요일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광의 소변이 얼마나 차 있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요의가 갑자기 올라가서 참지 못하고 즉시 배뇨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거를 긴박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배뇨 곤란이 있어요. 배뇨 곤란. 말 그대로 배뇨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뭐 배뇨 시 통증이 있다든지, 그리고 배뇨가 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뭐 자결감, 배뇨하려고 힘을 주면 자결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유뇨증 이런 것도 있어요. 유뇨증. 보통 아까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배변 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역할 우리가 하고 아동한테, 그리고 5살 정도 지나면은 소변을 다 가린다고 했는데, 이 소변을 가릴 그 나이가 지나서도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현상을 유뇨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요실금. 요실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불수의적인 배뇨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증상이에요. 질환이라기보다는 증상인데, 보통 뭐 요로감염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뭐 고칼슘 혈증, 방광 과다 팽만, 선망, 뭐 기동성 장애, 분변 매복, 또 뭐 심리적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실금은 급성하고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급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뇨, 자극제 노출, 뭐 감염, 요정체, 어떤 약물을 사용했다든지, 뭐 변비가 있다든지, 위축성 요도염이나 질염, 뭐 기동성 장애, 선망, 또 뭐 심리적 요인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그 급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역적인 그러한 증상이에요. 가역적인 증상이고, 그 다음 만성 요실금은 종류가 되게 다양하지만 뭐 복압성 요실금, 긴박성 요실금, 반사성, 뭐 익류, 뭐 과다 유출되는 그런 것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표를 보시면은 이 요실금, 만성 요실금에 대한 종류가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정체가 있습니다. 방광 내에서 소변을 스스로 비울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변이 계속 축적이 되게 되죠. 그래서 방광이 과다 팽창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요정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뭐 신경인성 방광, 뭐 방광신경이 손상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방광신경이 손상돼서 정상적인 소변 배출이 방해됐을 때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농뇨, 이제 고름이 섞인 농뇨, 그다음 헤마츄리아, 혈액이 섞인 그런 혈뇨라든지, 뭐 요로감염, 뭐 그죠? 요로감염은 우리가 알다시피 병원 감염의 가장 흔한 형태죠. 그래서 보통 이 요로감염 같은 경우는 도뇨관을 삽입한 게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요실금 종류가 나와 있죠, 그죠? 복압성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뭐 긴박성 요실금, 기능성, 그다음에 익류성 요실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면은 복압성 요실금은 복압이 증가하면서, 그죠? 아니면 복압이 증가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을 때,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운동을 할 때, 이럴 때 소변이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거. 반사성, 그러니까 방광의 소변량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불수적으로 소변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긴박성, 갑자기 요의가 있어서 참지 못해서 배뇨하는 거. 기능성, 비뇨기에는 문제도 없지만은 이제 기능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이 배뇨하는 것을 수의적으로 조절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다 유출, 익류성, 이거는 뭐 방광 팽창, 방광 팽만 때문에 소변이 넘쳐 흐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간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호 과정.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간호력 사정하고 신체 검진도 하고 뭐 소변도 사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대상자의 간호력을 사정을 하는데 정상 배뇨 양상, 빈도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뭐 여러분들 나중에 핵심술기 시간에 시험을 치겠지만 입원 관리하기 할 때 간호력 사정할 때 기본적으로 배뇨 양상을 체크를 하게 돼요. 하루에 보통 소변은 몇 번 보세요? 소변 보실 때 문제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는데 정상 배뇨 양상, 그리고 빈도, 또 소변 양, 또 최근에는 뭐 소변 양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뭐 색깔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냄새가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그리고 소변 볼 때, 배뇨 볼 때 문제점은 따로 없나요?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고, 또 요루 이런 게 있어요. 장루 말고 요루, 그러니까 소변이 외과적으로 우리 어떤 시술을 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요루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뇨 양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우리가 사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신체 검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신체 검진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압통 부위 같은 걸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키드니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압통 부위를 찾기 위해서 신장을 타진을 해보고요. 또 방광, 그죠? 방광이 있는 부위에 대해서 촉진, 타진 이런 것들도 해봅니다. 촉진을 해서 방광이 이제 팽창되어 있는지, 그리고 타진 이런 걸 해서 방광이 비어 있는지, 차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방광뿐만 아니라 뭐 요도구에 부종이 있는지, 뭐 분비물이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또 이 배뇨하는 거는 우리가 신체의 수분 전해질 균형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배뇨가 잘 안 되면 몸이 붓거나 또 그 독소, 노폐물이 몸으로, 피부로 이렇게 그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라든지 피부 결이라든지 조직의 긴장도 이런 것들도 함께 사정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특히나 비뇨기과, 그죠? 뭐 비뇨기 병동에 있는 여기 있는 대상자들은 또 회원부도 사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소변도 사정을 합니다. 보통 시간당 60cc 그리고 하루에 1.5리터 이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이 소변을 제대로 보는지 조금 전에 간호력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잔뇨가 어떤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소변을 우리가 보고 나면은 한 50cc 이하, 100cc 이하, 50cc 이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 잔뇨가 있어야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